밖에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열정 가득한 분과 일부 함께하면서 시장도 잡아보고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위버라인의 김규현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죠. 전화 02-2077-6356번, 문자는 013-3366-8290번 지금부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곳들도 저희가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요. 또 오늘 김기현 이사와 분석해볼 지역, 투자처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아파트값, 주택값들 너무나 비싸잖아요. 네네.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외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이제 정부에서 규제가 생기면은 그게 잘 반영이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 말을 안 듣느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원인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을 조금 더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주제가 서울 집값 정밀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부에 거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주민등록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되죠. 조금 안 되죠, 이제. 근데 이제 생활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가 되고 여기 특히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로 많이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진하죠. 여기 보시면은. 예, 그래서 이해 가십니까? 혹시 여기는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봤을 때 훨씬 더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진하다라는 것을 조금 인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활 인구가 더 한 1,200만, 1,300만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을 선택할 때 강남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직주 근접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당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하남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이걸 이제 욕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욕망이 사람들의 욕구가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 몰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앵커님은? 뭐가 있을까요? 왜 몰릴까요?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꾸 오고 싶어 할까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해요. 일본처럼 우리는 요새 말로 폭망이 될 것이다. 부동산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일본도 도쿄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영국도 런던은 오르고 있고 프랑스도 파리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지역,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욕망이 떨어지는, 동력이 떨어지는 곳은 점점 슬럼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그런 욕망을 잘 읽으시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당연히 거기 살고 싶지 않으니까 가격 자체가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규제가 계속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규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이 강남구 쪽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은 더 몰리는 마용성 마찬가지죠. 그 원인은 지금처럼 이제 교통을 보셔도 이제 상관이 있겠지만 도쿄라든가 이런 데 이게 대중교통이에요. 이 회색 표시가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베이징보다도 더 좋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도 한 48% 그리고 서울도 58% 정도 되니까 그만큼 선진국과 비견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볼 만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죠. 즉 교통이 좋고 직장이 몰려 있으면 욕망이 꿈틀거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서울의 현재 생활 인구가 지금 1,148만 명 정도가 이제 되는데 내국인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 그 전에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단기 체류 외국인까지 다 합쳐서 점차적으로 오히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다양한 루트로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도시화율이 점차적으로 도시화되는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영국이라든가 스웨덴, 프랑스, 일본과 비견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이 한국이.
그만큼 도시화 여기를 이제 보더라도 뭐 터키라든가 아일랜드는 급속도로 지금 도시화율이 진행된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연평균 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에요. 이쪽은. 그리고 여기는 도시화율인데 점차적으로 인구가 많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캐나다라든가 프랑스, 스위스, 한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공통점이 뭐죠? 선진국이죠. GDP, GNP가 10위권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만큼 안정화된 도시화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욕망을 잘 살펴보시면 좋은데 아무리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앵커님이 규제가 되게 심해요. 그런데 여긴 너무 살기 좋아. 문화도 좋고 영화관도 많고 공연장도 뭐 좋고 그리고 뭐 직장도 많고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죠. 안 떠나고 싶어요. 네. 거기에 요새는 또 숲세권이라든가 숲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친화적인 환경까지 도시에 이제 숲을 많이 조성하는 그런 영향권에 또는 그런 가치를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강남 쪽으로 오히려 GTX A 노선이라든가 C 노선도 많이 몰려 있고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든가 또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더욱더 몰려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 전망으로는 당분간 욕망이 꺾이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규제도 못 막는 서울 지역에 대해서 오늘 좀 정밀 분석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이사님 저희가 뭐 부동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좀 접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서울의 집값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요. 사실은 뭐 집값을 전망한다, 뭐 주식 가격을 전망한다라는 거는 하느님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그거를 인간이 이렇게 뭐 예측한다라는 게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과거를 비롯해서 과거의 어떤 부분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겠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 한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뭐 저도 신이 아니니까 네. 모르죠.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의 추이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이 나오다시피 많은 전문가분들도 뭐 정부가 추가로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처럼 뭐 앞으로 많은 뭐 규제를 더 펼칠 거라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 서울의 집값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흐름은 계속해서 뉴스와 함께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 소개해드립니다. 전세 시엔 7,500에서 8,5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1억 8,500에서 2억 9,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사님이 뭐 강남이 욕망이 꿈틀꿈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데처럼 너도 나도 살고 싶어하는 가장 부동의 1위가 뭐 강남구 서초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뭐 강남구 서초구 소풍하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 지역에 워낙 많은 일자리들이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에 맞는 뭐 1인 가구에 맞는 아파트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그 욕망에 대한 얘기로 오늘 이제 필두를 살펴봤으니까 계속 한번 그 흐름을 이어보자면 우리가 쉽게 해서 지금의 뭐 여러 가지 뭐 풍선 효과라든가 뭐 갭 매우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의 욕망의 키워드는 뭘까요?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재건축이거든요. 그렇죠. 네. 재건축은 왜 욕망이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하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네.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집을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 이 집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를 예견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걸 미리 싸게 샀을 때 이걸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제적인 예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뭐 경매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안 요소도 있죠. 리스크도 있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마치 삼성 뭐 주식처럼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이라든가 뭐 진보적인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선호하는 게 바로 아파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입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서울의
서초동의 이 남부터미널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분 이내에 있는 아파트를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투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초동이라든가 강남이 평당 6천이 넘거든요. 지금 서초동도 한 5천, 4천만 이렇게 되는데 5천이 넘죠, 여기도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 잘 살펴보시면 소형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그런 아파트를 잘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또는 뭐 여기 이제 서초 IC로 이어지는 전방위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부터미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위쪽으로는 고속터미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통팔달로 교통이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마트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마트들도 이제 많고요.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또는 예술의 전당이 특별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술의 전당을 엄청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도 공연과 전시회를 봤습니다. 제가 뭐 클래식컬한 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좋냐면 상당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밤에 보면 굉장히 우아합니다. 상당히 우아하고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고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전시들도 많고 예전에는 한예종이 있었는데 지금 석관동으로 많이 이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인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서리풀 터널 같은 경우가 지금 개통이 돼서 19년 4월 달에 개통이 됐죠. 그럼으로써 더욱더 그 방배역을 거쳤는데 지금은 바로 서초역에서 이게 바로 강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재 쪽도 그렇지만 거기에 또 이제 뭐랄까요, 이쪽 밑에와 남부터미널과 더불어서 더 이쪽도 역시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이제 개발 호재로 바로 넘어가면 서리풀 터널이 지금처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통이 됐다라는 점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쪽 정보사 부지가 또 공원화 형성이 이제 된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이쪽 인접 지역의 개발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배동 재건축 같은 경우도 한 15단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 서초 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이 이제 아파트로 탈바꿈 됐을 때 분양이 됐을 때는 한 6,400여 세대가 그렇게 또 입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위치한 곳에는 전부 다 개발 호재로 충분히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보시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뭐 이주라든가 또는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롯데 칠성 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타운이라고 하죠. 강남역에 삼성타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44층 규모로 세개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보다도 높습니다. 바로 47층 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남역을 이끌 만한 쌍두마차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도 신사역이 1단계고 용산이 이제 2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9호선과 더불어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랄까요, 굉장히 열차도 빠르고 그리고 강남을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쪽 주변에 분당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오른 것처럼 더욱더 연장 노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쪽 일대, 뭐 지금 양재 쪽에는 양재천이 있고 거기에 또 우면산이 있고 이쪽 주변 자체가 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공원들이 많은 데다가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이 되면 더욱더 그런 공원화가 더욱더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 루첸에서 한 1,755억 원 정도의 인수가 돼서 현대 복합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지금도 여기가 굉장히 개발 호재가 가득한데 더욱더 현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미래 가치 또한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개발 호재면 개발 호재가 굵직굵직하게 가득해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워낙 뭐 강남권, 서초동은 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굵직굵직한 대규모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뭐 뉴스에서도 소식들을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좀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정말 좀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 아파트, 투룸 형태 아파트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찾아볼까요? 네, 제가 전문가 진단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강남권에 있는 역세권 투룸 소형 아파트는 이미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잘 찾아보시면 아직도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들이 있다. 특히 투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투룸 강남권 소형 아파트 투룸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건물 외관이라든가 내부 가전 옵션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고 서초동 일대 그 평당 가격이 5천에서 6천까지 하는 데가 있지만 잘 살펴보시면 3천에서 4천 정도의 그런 평당 가격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뭐 이사님 저희가 하나 체크를 더 해보고 싶은 게 네네. 뭐 일자리가 약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또 네. 최근에 뭐 정부가 앞으로 정시 비중을 뭐 40%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뭐 강남 8학군에 대한 수요도 최근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초동이 또 강남 8학군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서울 뭐 서초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군들도 굉장히 탄탄하게 마련이 돼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경우인데 그게 이제 막음으로써 오히려 더 이쪽 일대 교육열이 더욱더 가득한 곳은 더욱더 사람들이 선호한다. 아까 욕망이 들끓고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도 바로 얘기할까요? 네, 바로 네네. 체크해 볼게요. 자,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이쪽 가격이 막 6억대, 7억대 이렇게 있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시면 지금 나온 것처럼 4억대 한 초반, 중반에 있는 투룸 역세권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전문가랑 잘 살펴보시면 그런 아파트를 잘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월세 같은 경우도 120에 130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투자 금액도 한 8천 정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랑 잘 동행하셔서 그런 매물들을 잘 취득하시면 앞으로 전혀 후회가 없을 그런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기현 이사와 서초구 서초동에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공부를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기본 정보를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공부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입니다. 동묘암역 부부 1분 이내에서 투룸 오피스텔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전세 시엔 1,500에서 2,5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5,8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광화문 이 4대문이 생각나는 종로구 이동에 왔고요. 투룸 오피스텔을 오늘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뭐 종로 하면은 뭐 을지로나 명동, 광화문 이런 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네. 여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직장인들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유동인구가 종로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정도로 강남권과 더불어서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도시 재생 사업이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동묘암역 같은 경우다 여기 이제 1분 정도 거리에 잘 살펴보시면 오피스텔 공급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공실 위험도 많이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동묘암역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동대문 패션 특구라든가 종로 업무지구가 또 가득해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 특구도 한 3만 5천 가구 입점이 돼 있죠. 그리고 한 15만 명 정도가 종사자가 있고요. 종로 업무지구도 한 10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이 없는 적은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이게 뭘까요? 청계천 아닌가요? 맞습니다. 청계천이죠. 야, 밤에 봤을 때 상당히 또 예쁩니다.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라든가 축제도 상당히 많고요. 이쪽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퇴근한 다음에 너무 좀 찌푸둥해. 오과장이 너무 괴롭혀 나를. 그랬을 때 네. 한가롭게 여기를 이제 지나다니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만큼 요새는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고려대 병원이라든가 또는 한양대 병원, 뭐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고려대 등의 대학가가 또 질비해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대문 패션
타운 이제 배우 역할을 충분히 톡톡히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인구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쪽은 이제 숭인동이고 창신동인데 특히 숭인 6구역 같은 경우는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2002년도에 여기가 이제 지정이 됐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약간 차질이 빚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뭐 런던이라든가 일본의 요코하마처럼 여기는 그대로 이제 지역을 살리면서 더욱더 특색 있게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쪽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전통과 그리고 미래 가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그런 지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시 세운 상가라고 해서 프로젝트죠. 여기 나온 것처럼 세운 상가서부터 쭉 이어지는 진양 상가까지 전자와 문화거리 그리고 출판과 문화거리로 이어진다라는 점과 낙원 상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처럼 3일대로 그 도남로서부터 3일대로로 이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 재생 사업으로 이어진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행촌권 성곽마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유니크한 그런 매력적인 거리다라고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살펴보자면 진단을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 동묘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실 위험이 적고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특히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도 바로 이어서 앵커님이 입이 아프시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한 6천, 5천 정도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매매가가 제가 직접 임장을 가보니까 그런 오피스텔이 투룸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같이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직접적으로 임장 활동을 잘 살펴보시면 그런 좋은 그런 오피스텔을 잘 고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도 월세 같은 경우도 90에서 9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요. 자, 예상 실투자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게 뭐 2천 정도로 이제 그 실투자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을 잘 살펴보시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잘 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물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로구 숭인동에서 오피스텔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김기현 이사의 열정 가득한 분석은 방송 끝나고 무료 세미나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김기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내 집 마련 전략은입니다. 12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삼성중앙역 1번 출구 영상빌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반드시 02-2077-6356번으로 전화를 꼭 주시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주말에 세미나 참석하셔서 꼭 성공투자 전략 이사님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현 이사의 도움 말씀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